어르신들께서는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할 시간이 있었지만 78세가 넘으면 다시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만난 68세의 김어르신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잘못된 재산 관리로 단 5년 만에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닥치지 않도록 오늘은 시니어들이 자주 저지르는 3가지 잘못된 자산 관리 습관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현금을 장롱이나 비밀 장소에 숨겨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3세 이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장롱과 주방 싱크대 및 벽장 속에 나눠서 보관하셨습니다. 도둑이 들어도 한꺼번에 모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급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뒤졌지만 어르신이 어디에 돈을 숨겨두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찾은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는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조금 회복되셔서 겨우 손짓으로 돈이 있는 곳을 가리키셨지만 이미 몇 군데는 기억도 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모든 자산을 한 은행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은행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당 최대 1억 원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 예치된 상태에서 은행이 문제가 생긴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9세 박 어르신은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을 한 은행에 모두 예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이 갑자기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5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의 조언으로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여 예치한 덕분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비밀번호를 쉽게 설정하거나 메모지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문자 사기, 스미싱 등으로 어르신들의 계좌가 노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김어르신은 평생 모은 3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통장, 비밀번호와 함께 다이어리에 적어두셨다가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쉽게 추측할 수 없게 설정하고 메모지에 적어두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품은 무조건 안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금융 상품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가입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금융 상품은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모두가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금융 상품은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치매로 인해 본인조차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겼다고 안심했지만 정작 본인조차 찾지 못하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도난, 화재, 자연재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그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셨던 80세의 이 어르신은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절망감과 상실감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의 노력을 한순간에 잃는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모든 자산을 한 통장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관리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모든 돈을 한 곳에 모아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눈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5세의 김어르신은 평생 모은 7천만 원을 한 은행 통장에 모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어은행에 7천만 원을 예치했다가 그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손실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은행에 5천만 원, 비은행에 2천만 원으로 분산했다면 모든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해킹, 보이스 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어두는 것은 한 번의 사고로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의 박 어르신은 평소 사용하던 한 은행 통장에 9천만 원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카드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셨고 계좌가 전액 지급 정지 조치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활비조차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고 병원비 납부일이 다가오는데 돈을 찾을 수 없어서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셨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조카에게 급히 돈을 빌려 위기를 넘기셨지만 이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는 말이 그분의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과 같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 여러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금융 위기에서도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통장을 여러 곳으로 나누면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을 한 군데에 모아두면 관리가 편리할 수는 있지만 한 번의 실수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 등으로 목적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은행 계좌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더 큰 위험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는 바로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재산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아끼거나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녀나 친척 명의로 돈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자식에게 줄 돈인데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6세의 김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상속세를 피하고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웃의 조언을 따랐던 겁니다. 김어르신은 아들을 100% 신뢰했기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을 모두 사용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은 아들 명의였기 때문에 김어르신이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곧 갚을게라며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노후에 의지하려던 돈을 모두 잃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까지 잃은 것입니다. 돈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가 깨졌을 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전에 거주하는 78세 박 할머니의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친한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뭐가 걱정이야라며 안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기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법적 대응도 할 수 없었고 40년의 우정이 돈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처럼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 문제가 개입되면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나 복지 혜택 때문에 재산을 숨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증여나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적절한 법적 장치인 공증이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35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3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직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원들이 모두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성과 압박과 판매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은 이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 뒤에 거의 또는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거의 임신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과 임신했어요 라는 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77세의 박민수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박 어르신은 퇴직 후 모은 1억 원을 안전하게 굴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이 상품은 거의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예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며 해외 펀드를 권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은행 직원의 설명만 믿고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국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펀드의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4천만 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뢰하던 은행에서 이런 큰 손해를 보게 되리라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예금, 적금, 그리고 일부 원금 보장형 상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펀드, 변액보험, 주식형 랩 어카운트 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 직원들이 거의 원금 손실 안 나요, 지금까지 손해본 적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변화뿐입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고 어제까지 안정적이었던 상품이 오늘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100% 원금 보장인지 아닌지만 명확히 확인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40년간 근무하며 고객님들께 항상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2가지만 확실히 체크하셔도 많은 위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은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다 해드릴게요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치 천사같이 친절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대신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서류 작성도 귀찮으니 사인만 여기 해주세요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복잡한 금융 용어나 계약서를 읽기 어려워하시는 점을 알기에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척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절함이 때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정수 어르신은 평생을 교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은 1억 5천만 원을 안전하게 굴리기 위해 은행을 찾으셨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어르신은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번거로운 일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이었죠. 이정수 어르신은 은행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에 직원의 말만 믿고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원금이 35% 가까이 손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고위험 해외 펀드에 가입시켰던 것입니다. 그것도 환율 변동에 민감한 상품이었습니다. 이정수 어르신이 항의하자 직원은 설명드렸고 동의하셨잖아요. 서명도 하셨고요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에 이 어르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 모든 설명을 했고 어르신이 이해한 후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르신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죠. 이처럼 사인 하나가 전 재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은 계약이고 계약은 곧 책임입니다. 쉽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돈이니까요.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어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작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까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시고 필요하다면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세요. 오늘은 설명만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좋은 상품이라면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좋은 상품일 테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라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필요한 작은 용기, 지금 내보이세요. 세 번째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은 이거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곧 마감됩니다입니다. 이런 말로 조급한 마음이 들게 하는 판매 방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은행 직원이 이번 주까지만 가입 가능해요.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말할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70세의 김은희 어르신은 은행에서 권유받은 한정 판매, 고수익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요. 며칠 뒤면 가입이 마감됩니다라며 서둘러 결정을 내리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깊이 고민할 시간 없이 서명했고 불과 몇 달 후 투자한 펀드의 가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행 직원이 조급하게 결정을 유도할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단기적인 유행에 휩쓸려 결정하기보다 충분히 생각하고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둘러 가입하지 마시고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마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말이죠. 은행 직원들이 오늘까지만 특별금리 적용해드려요. 한정 판매라 곧 끝나요라고 말하면서 빠른 결정을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고객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라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한 판매 방식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 은행 직원들의 실적 압박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의 김영자 어르신은 남편과 평생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 4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 방문하셨습니다. 담당 직원은 지금 이 상품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을 드리는데 오늘까지예요. 내일 오시면 이 조건으로는 못 해드려요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상품은 곧 품절될 거예요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김 어르신은 상세한 설명도 듣지 않은 채 장기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10년 동안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이었고 중도 해지 시 원금의 20%까지 손실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달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은행 내부 프로모션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김 어르신만을 위한 특별한 제안이 아니었던 거죠. 6개월 후 김 어르신의 남편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당장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하셔야 했고 지금도 이자 상환 때문에 매달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단 몇 분의 서두름이 수년간의 고통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진짜 좋은 금융상품은 시간에 쫓기듯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팔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상품은 서두를 필요 없이 그 자체의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품은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결정은 항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관한 결정이니만큼 하룻밤 정도는 고민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은행 직원들은 월말이나 분기 말에 실적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금융 결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40년 은행 생활 동안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책장 속의 통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심장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0대의 김정자 할머니는 평생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하며 손이 트고 관절이 아파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모은 돈이었기에 함부로 쓰기 아까워 통장을 책장 사이 깊숙이 숨겨두셨습니다.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쓸 거야.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괜찮아. 아직 쓸만해. 라며 웃으셨죠. 약국에서 파는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식사도 간소했습니다. 반찬 하나면 충분해. 라며 가장 저렴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셨고 때론 하루에 한 끼만 드시기도 했습니다. 옷도 몇 년째 같은 옷만 입으셨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새 옷을 사? 겨울에도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면 나 필요 없어. 너희가 써. 라며 거절하셨고 손주들이 명절에 찾아왔을 때도 할머니는 배불러. 라며 음식을 양보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몰랐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아끼며 살아가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평소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아파도 참으셨던 할머니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몇 달 뒤 가족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이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중 책장 사이에서 낡은 통장 4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2개의 통장은 이미 10년도 더 된 휴면 계좌로 찾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그 많은 돈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떠나신 겁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조금이라도 쓰셨더라면 병원도 일찍 가시고 따뜻한 옷도 입으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면서 조금은 편히 사셨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 가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숨겨만 두고 쓰지 못하는 돈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절약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안전하게 지키되 필요할 때는 기꺼이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돈 관리의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조금 더 자신에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돈은 사실상 사라진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잘 숨겨두었다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곧 숨겨진 재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돈을 한 통장에 예치하는 것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모아두면 그 통장이 해킹을 당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스미싱,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재산을 보관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보호 장치 없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상속세를 피하거나 복지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자녀나 친척 명의로 재산을 옮기셨다가 그 돈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은 자녀나 친척의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은행 직원들이 흔히 하는 이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다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곧 마감돼요 같은 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 뒤에는 항상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돈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마시고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이것은 마치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담는 것과 같은 안전한 전략입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분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서명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이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이 수년간의 후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모으는 목적이 단순히 자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아끼다가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위해 일생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재산 관리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또는 자신만의 돈 관리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위로와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자산 관리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